코스닥 관련돼서 외국인 기관 쌍매수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조금 다양한 업종의 순매수 현황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 장 끝난 지금 한 5시 좀 넘은 시간인데요. 네,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한 2주 전에 했죠. 네,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 네,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실제 얼마나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잘 늘어나는지, 적정 마진을 받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회사의 결국 이유는 뭐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이윤추구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그게 펀더멘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가장 큰 거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성장에 변화가 생기는지, 아니면 산업 내에서 어떤 치킨 게임이 생기는지,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예를 들어 각종 큰 기업들,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 투자 흐름이 어떤 특정 산업에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게 모멘텀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중장기 흐름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저희가 계속 경고문구가 나갑니다. 그거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은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종목을 분석하기 위함이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이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거나 어떤 종목을 리딩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한 1000조 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종목을 리딩하기 위한 영상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관련된 매수 매도 관련된 투자 전략과 원칙과 기준은 본인이 직접 세우셔야 됩니다. 그 본인의 투자 전략과 원칙과 기준,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매수에 대한 기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에 대한 기준, 얼마에 손절을 쳐야 될지,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산업을 어느 산업에 더 비중을 더 높일지 낮출지, 기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지, 그거는 철저하게 본인만의 원칙과 판단과 기준으로 설정해야지, 유튜브 보고 이 종목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과 기준이 있으신 분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을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관련돼서 외국인 기관 쌍매수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조금 다양한 업종의 순매수 현황을 볼 수가 있었고요.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코스닥 외국인 기관 쌍매수 순위에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포스코 DX가 수익률로 제일 좋았고요. 751%, 어제자 12월 20일 종가 기준입니다. 751%로 기록했고, 두 번째가 이거는 다 연초 1월달 대비입니다. 1월달 종가 대비입니다. 463%를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HPSP, 네 번째가 에코프로비엠, 다섯 번째가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죠. 루닛. 그 다음에 생각보다 소리 소문 없이 이 ISC, SKC에 인수합병된 ISC,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죠. 그 다음에 게임 업체, 장비 회사인 이오테크닉스, 하이닉스에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삼성전자에는 이오테크닉스가 있죠. 이오테크닉스가 127%.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금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비트코인과 그 STO라 해서 토큰 증권,
이쪽 가상화폐 쪽에 주목을 받으면서 게임주 중에 위메이드가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고점 대비 가장 덜 빠진 것도 반도체 쪽에 리노공업과 HPSP가 지금 최고점 영역에 있고요. HPSP는 지금 12월 20일 기준으로는 46,000원이지만 오늘 보니까 48,000원 넘어서 장중에 5만원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역시나 로봇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AI 관련된 회사들, AI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뷰노가 1월달 대비해서 564%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CM이라고 하죠.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지금 삼성 SDS에 인수된 엠노가 2등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수익률이 소리 소문 없이 좀 견조했고요. 최근에는 엠노와 더불어서 삼성 SDS도 견조한 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코스메카 코리아, 좀 또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화장품주 중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색조 관련된 쪽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292%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토공정 패키징 쪽에 두산 테스나, 그 외에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 로봇의 감속기 부품 SPG도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코스닥 관련돼서 외국 기관 쌍매수 나오는 종목들이 한번 실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성장했다가 내년에 39%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25년도에 161% 그렇게 되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43억 적자, 내년에 124억 적자지만 25년에 600억대 넘는 흑자 전환, 대폭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HPSP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관련된 업체 중에 뭐 압도적인 영업이익률로 54%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매출가 올해도 역성장하지 않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평균적으로는 대략 30%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대략 20에서 25%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HPSP가 25년 기준으로는 한 대략 3,300억에서 한 3,700억 매출에 영업이익 한 1,800억에서 한 2,000억 넘게 영업이익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JYP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32%로 올해 엄청나게 매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효과에도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략 17% 영업이익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90% 넘는 영업이익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약 한 17% 정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JYP도 8천억대 매출에 2,521억 정도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 사이즈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그 HBM 관련된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이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라면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에 맞게 칩마다 다 설계 조건이 다 다르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칩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소켓 또한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야 되는데 리노공업이 R&D 매출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이 커스터마이징하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의 또 다른 또 수혜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회사 올해는 역시나 이 회사도 양산 쪽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0% 감소가 나오고 있지만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20%대 감소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HPSP 못지않게 엄청난 영업이익률의 클래시스 또한 꾸준히 23년과 24년에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20%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스와 같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휴젤인데요. 휴젤도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36% 영업이익률에 매출단에서 꾸준히 한 15% 정도, 영업이익단에서도 대략 한 13에서 14% 정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거는 그때 한번 말씀드린 이제 SNS텍인데요. SNS텍이 그 EUV 펠리클이 2025년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양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5년도에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한 85% 이상 엄청나게 실적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대략 내년과 내후년에도 펠리클은 25년도에 양상되지만 24년도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등인 일본의 호야를 제치고 중국 시장에서는 EUV 블랭크 마스크 쪽에서 1위 시장 점유율 35%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견조하게 지금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이 반도체 칩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SNS텍이 좀 반사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엠로가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엠로 같은 경우도 내년에 90% 넘는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에서 300%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최근에 AI 반도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가온칩스가 연평균 대략 한 45%에서 50% 가까운 25년도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가온칩스도 공부해 볼 만한 회사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회사 중에 압도적으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전체 생활 소비재 중에서 압도적인 그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올해는 역성장 없이 한 18% 매출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359%,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저효과 없이 매출에서는 대략 한 15%, 영업이익에서는 한 20% 넘게 평균 성장할 거를 보여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25년도 기준으로는 6천억 넘는 매출에 영업이익 7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최근 2달 현황을 봤더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코스닥 최근 1월 1일부터 누적적으로 수급 현황을 봤더니 개인은 대략 금액으로 치면 8조, 8조 정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고요. 1월 달부터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한 7,386억 정도 순매수한 상황이고요. 기관은 5조 넘게 팔았습니다. 줄기차게 지금 코스닥 시장을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은 최근에 좀 코스닥 같이 사고 있죠. 1조 한 3천억 정도 산 걸로 아는데, 연기금 한 1,847억, 연기금도 1월 달부터 누적으로는 그렇게 팔았고요. 코스닥 보시면 최근 수급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일별로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에서 계속 지금 꾸준히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약간 단타 물량인데 금융투자도 꾸준히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연기금이 계속 좀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연기금 사는 대신에 지금 개인 투자는 최근에 좀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팔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는 거는 역시나 금융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통, 세 번째는 하드웨어 쪽, IT 하드웨어 쪽을 좀 사고 있고요. 기관은 의외로 지금 제약하고 하드웨어 쪽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하드웨어 쪽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사는 거는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 약간 단타 물량이어서, 금융투자가 제조, 건설, 유통, 금융, IT 하드웨어, 제약 다양하게 사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 투신이 이 운용사 물량인데, 투신은 코스닥 IT 종합을 좀 사고 있고요. IT 하드웨어, 투신도 역시 IT 하드웨어를 사고 있고, 제약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볼게요. 연기금은 코스닥 IT 종합을 제일 많이 사고 있고, IT 하드웨어 사고 있고, 연기금도 제약을 사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제약 바이오 쪽이랑 IT 하드웨어 쪽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순매수입니다. 최근 5일 동안 순매수 보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SPG,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20일 동안의 흐름을 봤더니 3위가 HPSP입니다. 외국인 기관 합산 누적으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은 1,741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도 한 700억 정도 샀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454억을 샀고요. 아까 특징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엠로 같은 회사도 최근 한 달 동안 376억을 샀고요. JYP 같은 경우가 252억을 샀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중기 이상 호흡, 3개월 이상의 호흡을 봤더니 60일 동안 흐름을 봤더니 HPSP가 최근 60일 동안에도 누적적으로 기관 외국인 합산 3,191억, 3,000억 넘게 HPSP를
중기 흐름으로 봐도 60일 이상의 흐름으로 봐도 HPSP가 2등으로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역시나 반도체랑 제약 2차 전지 쪽이 많은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 합산으로 대략 한 898억, 약 900억 정도가 좀 산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동진 세미캠도 648억 정도로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메이드가 보니까 한 1,400억 정도를 중기 한 60일 물량 정도로 샀고요. 알테오젠 또 특징적이죠. 알테오젠도 60일 물량도 한 921억 정도로 샀습니다. HPSP를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게 참 진짜 강의 찍으면서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진짜 목이 찢어져라. 네,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한 강당 20분짜리 분량을 50분에서 1시간 10분씩 해서 강의도 잘 완료가 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강의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하고 강의 관련돼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주시는 응원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교재가 안 오냐 너무 궁금해 하시고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뒤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이 교재 또한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페이지 수가 보시면 정확히 353페이지 분량입니다. 영혼을 갈아 넣은 교재가 드디어 오늘 이제 나왔고요. 제목은 김지훈의 2차전지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고요. 이 강의 교재는 제목은 2차전지라고 돼 있지만 7대 성장하는 산업의 핵심 10대 기업에 대한 분석 스터디를 했고 거의 진짜 한 권의 진짜 장편 소설 같은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마침 이 HPSP를 다뤘는데 HPSP하고 이 루닛이 순매수에 있는데 HPSP 루닛에 대한 내용도 여기 보시면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교재 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드디어 이제 교재가 아마 배송이 될 거고 그래서 이 교재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김지훈의 2차전지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 강의랑 이 교재도 꼭 같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새로 이렇게 신청도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 강의가 거의 완벽한 책자에 가깝고 지금 353페이지 넘는데 보시면 이거 진짜 요것만 보셔도 2차전지랑 제가 2차전지 외에 7대 성장하는 산업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밑줄 치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김지훈의 2차전지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코스닥 120일 기간 외국인 순매수 현황 보면 역시나 120일 조금 이제 120일부터는 6개월이니까 장기 물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등이 에코프로가 대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4천억 기관과 외국인이 합산으로 2조 4천억 이 중에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2조 1000억 정도를 샀고요. 에코프로가 HPSP가 대략 한 120일 물량으로도 대략 3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도 한 2천억 정도, 주성 엔지니어링 2천억, 상당히 큰 매수세를 보여주고, 안정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단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290억 정도 120일 동안 순매수를 했고요. 이 HK 이노엔이 CJ 헬스케어로부터 바뀐 회사인데요. HK 이노엔이 이런 소위 말하는 숙취해소제만 생각하시는데 숙취해소제보다는 HK 이노엔은 굉장히 강력한 우리 전체 글로벌 국민 중에 10분의 1은 위와 관련된 어떤 질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이라고 있습니다. 그 K캡이 기존에 쓰던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한 PCAB 제제라고 해서 그 방식을 적용한 K캡이 지금
엄청나게 글로벌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캡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K캡 관련돼서 재미난 건 K캡을 위탁 판매하는 사가 예를 들어 종근당에서 보령으로 바뀌자 보령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K캡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이 기존의 그 제재를 지금 이제 바꾸기 시작한 게 전체 시장에서 보면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HBM 반도체 자체가 커스터마이징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소켓이나 테스트 소켓이나 리노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커스텀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노공업은 계속 주목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단에서 충방전 인프라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충방전 자체의 성능을 올리는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랑 실리콘 음극재의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CNT 도전제, 그리고 CNT 도전제도 심지어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의 양쪽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최근에 120일 동안 1,000억 넘게 샀고요. 후공정 패키징 쪽에 압도적인 국내 1등이 두산 테스나도 1,000억 넘게 샀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1년치를 한번 볼게요. 1년치 봤더니 기관 쪽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인 1등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증착 공정 장비를 만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1년으로 봐도 유일하게 지금 1,500억을 넘는 순매수세를 기록했고요. 심택, 기판업체죠. 심택이 1,361억을 2위를 기록했고요. 지금 그 내년 6월 달에 이제 특허분쟁위원회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죠. 메디톡스하고 지금 휴젤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마 메디톡스 관련된 이슈가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메디톡스와 휴젤도 계속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1,254억으로 기간 순매수 3위를 기록했고요. 리노공업이 4위입니다. 리노공업이 1년 매수세도 1,140억을 기록했습니다. 5등이 ISC, 6등이 알테오젠이 1,000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특징적으로 HK 이노의 휴젤, SNS텍 이 정도 순위고요. 두산 테스나가 734억이고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순위에는 있지만 생각보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연초 대비해서는 한 817억 정도, 1,000억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볼 만한 회사들 엄청나게 많죠. 주성 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알테오젠, HK 이노엔, 휴젤, SNS텍, 두산 테스나,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기관 쪽 순매수 현황까지 말씀드렸고, 요게 그 외국인 순매수인데 자료를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현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일, 그 다음에 한 달 20일, 그 다음에 60일, 120일, 1년 동안에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현황을 말씀드렸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특징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제약 쪽으로 업종이 완전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지훈의 2차 전지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 요 교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컨텐츠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